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AI 반도체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4월 세계 1위 됩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상관없이 투자해도 되는 AI 반도체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료집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AI 반도체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4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반도체 쪽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면 TSMC 강진입니다. 대만에 좀 안타까운 지진이 일어나면서 대만 기업인 TSMC에도 좀 피해가 가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TSMC 강진을 좀 이번에 당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한 5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TSM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TSMC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 TSMC가 뭐 물론 모든 공장이 멈춘 건 아니지만 이 대만의 핵심 공장이 셧다운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좀 타격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루라도 또는 1시간이라도 빨리 복구를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TSMC는 이번 지진으로 팹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일부 웨이퍼 손상이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만 약 838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TSMC 공장 내 EUV, DUV 노광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수십 명의 한국 ASML 엔지니어들이 대만 현지를 방문하기로 했고요. ASML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런 장비들,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ASML인데 그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또는 이게 진짜 수리가 가능한지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결론을 내리는 거죠. 현재 대만 현지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 맨파워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이 돼 있고요. 사실상 원래는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지진의 피해 별로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많더라.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반도체가 계속 안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단기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게 반도체가 안 좋아서 또는 반도체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져서 반도체 제품이 별로라 실적이 안 나와서 이런 것들이 아니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산량 잠깐 중단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떠한 악재도 아니고요. 그냥 잠깐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 또는 잠깐 이 TSMC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렸을 뿐인 거지 근본적인 것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지속이 성장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눌렸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엔비디아 B100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GTC를 열었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세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4에서 신형 GPU 칩셋 블랙웰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두 개의 GPU를 하나로 합친 형태로 트랜지스터 수가 H100 호퍼의 800억 개에서 2080억 개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 당연히 그만큼 성능이 좋다란 뜻이고요. 블랙엘의 기본 칩셋인 B100은 H100의 5배에 달하는 최대 40페타플롭스의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H100보다 5배 빠르고 5배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100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B100이 출시가 됐나요? 아직 출시가 안 됐죠. 엔비디아는 올해 H200도 진행을 하고 B100까지 연속으로 AI 가속기 출시를 할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죽을만 하겠냐라고 한다면 죽을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이나 기대감이 커졌으면 커졌다. HBM, AI 가속기 또는 AI 개발.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픈 AI에서 GPT-5를 올해 여름쯤 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도 출시해, AI 반도체도 출시해, 메모리 반도체도 출시가 돼 기대감이 이어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아니, 지진도 문제가 안 되고, 반도체도 앞으로 더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전력 부족이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전력 생산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을 생산하되 환경을 망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만들 때 세상을 망치지 않으면서 대용량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빌 게이츠는 전기가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지금 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약 25%가 이 GPU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 플러스로 비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 냉각 비용. 너무 열이 오르니까 그 열을 내리는 비용으로 한 2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50%가 들어가는데 이 냉각도 결국에는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이 전력량만 거의 50%가량 들어가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에 따라서 AI가 소비할 전력의 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거고 그 양에 대해서 사실상 원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전력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 그룹은 전력 공급 지연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들의 건설 일정이 2에서 6년이 연장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뭐 하냐라는 거죠. 주변에서 전력을 공급시켜줘야 되는데 이 전력 공급이라든가 이 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들어오는 동안 이 공장 또는 이 공사 또는 이 지금 사업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약 8,000개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 가운데 설립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사흘에 한 개씩 늘어난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 센터 AI 가상화폐로 인한 세계 전력 소비량이 2026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안에 데이터 센터가 2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전력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고 핵심은 뭐냐면 지금 GPU보다 2년 뒤 GPU는 훨씬 더 좋은 GPU일 겁니다. 그럼 전력이 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지금보다도 이 데이터 센터의 크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이 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력을 뭘로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뭘 발표했냐면 바로 캘리포니아 ISO.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독립 송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캘리포니아 주 송전 시스템 운영기관 CA ISO 약
1조 2,215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전망을 구축할 건데 뭘로? 바로 친환경 에너지,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개발한 에너지로 송전망을 구축할 거야. 얼마를 들여서? 8조 원을 들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85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 지금 더 발전시켜야 돼 라는 뜻이고요. 이번 계획에는 26개의 손정만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 3개의 프로젝트는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에서 발생한 전력 송전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고 이번에 해상풍력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해상풍력을 돌려야 이게 전력량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허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약 3분의 1을 지금 달성을 한 상태고 아직 더 달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또는 임팩트 있게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인지는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예요?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면서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현재 국내 상업운전 해상풍력 발전 단지는 제주 탐라에 30메가와트, 서남권에 60메가와트시, 영광에 34.5메가와트시에서 많아봤자 지금 3곳이고 합쳐봤자 지금 130기가와트시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족하다. 지금 해상풍력이면은 일자로 쭉 깔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1기가와트당 건설비를 7조 원으로 잡으면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국내에 보급하는데 민간을 중심으로 약 100조 원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조 정도는 투자가 들어갈 걸로 전망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많은 국내외 민간 기업과 기관이 산업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과 풍력의 차이는 뭡니까? 태양광은 저녁에 발전이 안 되지만 풍력은 24시간 돌아간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문제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더라. 어떤 기업이? 대기업이. SK 에코플랜트고요. SK 에코플랜트가 100조 원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해상풍력 발전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2022년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 회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와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 개발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상풍력 좀 진심으로 해보자라는 뜻이고요. 정부의 2030년 목표에 받쳐 발전 사업을 위주로 상업 운영을 하는 게 단기 목표고 향후엔 2배, 3배 파이프라인을 확대해서 입지를 선점할 것이다. 우리가 풍력 발전 독점하고 싶어요. 뭐 이런 뜻이죠.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게 중장기 목표라고 보면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SK도 해상풍력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돈 많이 든다면서요. 근데 그 돈을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대출 받거나 투자 받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고금리 시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즌이 이제 슬슬 돌아오죠.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할 겁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젠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설비 투자에 대한 이 액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1기가와트당 건설비는 5조 원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지속 여파로 7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젠 뭐다? 내려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중앙은행이 선진국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금리를 내렸고요. 이미 영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으나 앞으로 내릴 것 같다라고 이미 전망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예상하기를 올해 연준과 ECB가 연말까지 금리를 1포인트, 그러니까 1% 가까이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0.25니까 한 4번 정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인데 지금 전망은 3번에서 2번입니다. 그래서 0.75 아니면 0.5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전망은 없어요. 최근 발언을 봤을 때 선진국들이 여전히 끈질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내에 금리가 내려갈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까 얘기한 대로 2번에서 3번, 0.5에서 0.75 정도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전력의 수혜를 받으면서 금리 인하까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CS 윈드라는 기업이고요. 풍력 기업이고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풍력 발전기 타워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세계 1위 기업이고요. CS 윈드 김성건 회장은 요즘 국내보다 해외에서 지낸 날이 더 많습니다. 왜?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 사업이 많다라는 거죠. CS 윈드는 미국과 베트남 등 7개국의 글로벌 생산법인을 설립해 풍력 타워를 제작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해상 풍력 세계 시장은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정말 성장률이 높은 거거든요. 올해 2월 완공한 생산 설비도 수요를 따라가려면 부족이다. 아,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력하겠어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도 이제 시작되고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만 한 게 없더라. 근데 이제 풍력을 아까 만들 때 1기가와트당 한 5조, 6조. 아까 금리 최고조일 때 7조니까 6조쯤 들어가겠죠.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담은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수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CS 윈드를 언급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회사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저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S 윈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자. 금리 인하 전까지 추세 반등이나 상승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둘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설비 투자, 수혜 플러스로 이번에 이 글로벌 풍력 시장에 대한 성장, 그다음 플러스로 국내에서도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가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CS 윈드 실제 조 바이든도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 저 AI 반도체 수혜 기업으로 전력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그냥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그 다음에 8만 명대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안 바랍니다. 밑조의 본전이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5일, 4일, 3일, 2일, 1일, 29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 꼭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으니까 매일매일 무료로 관심 가지셔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김농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